자, 됐고, 이제 직권남용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주체는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 밑줄 그시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 동그라미 2번. 자, 뭐하고 비슷하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직권 행사,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 어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강요죄 할 때, 강요죄 할 때. 강요죄 할 때랑 똑같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지? 차이가 있다면 이 폭행협박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폭행협박을 쓰지 않는다. 대신 폭행협박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이라는 막강한 권력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 점에서 강요죄와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구조는 강요죄가 거의 똑같아요. 공무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직권남용죄에서 직권이라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을 말합니다. 그 일반적 직무권한이 뭔지는 뒤에서 배우고요. 일단은 동그라미부터 치세요. 그리고 제가 막강한 권력자라 그랬는데 여기서 반드시 이 법률상의 강제력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보통은 대부분 다 강제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자,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따라서 밑에 보면 퇴임한 이후에는 세무칩니다. 퇴임했기 때문에 직권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퇴임 후에 공범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외가 있어요. 자, 가로 열고 퇴임 전 공모한 범죄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가 계속되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사정이 없다면 퇴임 후에 대해서는 공범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행위를 봅니다. 행위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할 때 1번에서 일반적 직무권한 이랬네요. 따라서 2번 체크하시고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 사항이다. 그러면 직권남용이 아닌 거죠. 또는 직무권한과 관련이 없다 라고 했을 때도 역시 본죄가 되지 않는 거지. 예를 볼까요? 집행관이 채무자를 체포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요? 체포하는 것은 경찰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세무공무원이 세금 미납자를 감금한다고 했을 때 감금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집행관이든 세무공무원이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체포나 감금했다라고 했을 때 그 공무원들이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걸 했다 할지라도 직권남용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과중한 공과금을 부과했다든지 불필요한 조건을 부과했다든지 명절 떡값 명목으로 관내업소를 돌아다니면서 금품을 내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한 사례가 됩니다.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 기수식이 잘 봐주셔야 돼. 기수식이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행하거나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가 되었을 때 기수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국가기능이 침해됨을 요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리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판례를 통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저 밑에 거 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일반적 권한이다. 동그라미. 밑에도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일반적 권한 동그라미. 밑에 판례도 일반적 권한 동그라미. 그쵸? 밑에도 일반적 권한 동그라미. 그쵸? 자꾸 이런 말 나오죠? 자, 올라갑니다. 자,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처럼 보여요. 보이지만 그 실질은 뭐다?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직권남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를 말한다. 어서 많이 봤는데 강요죄 할 때 배웠죠. 강요죄 할 때 김태천 권상우 사건에서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쵸? 법률상 의무를 말하는 것이지 심리적 밑줄 그시고 X, 도덕적 밑줄 그시고 X 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쪽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똑같다니까요. 강요죄하고. 그 다음 밑에 1번은 똑같고요. 자, 2번. 자,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 필요하다. 동그라미 1번.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그라미 2번. 명문의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이 권한이 남용이 되었다 했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든지, 그쵸? 또는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다든지 라고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치지정 재배치 사건을 보도록 합니다. 사실관계 읽어보게 되면 검찰국장이 누군지, 이 여검사는 누군지 다 TV에도 많이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읽거나 보시고요. 자, 판결유지가 중요하니까 판결유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직권남용이 되려면 조문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을 때 직권남용이 되는데, 이때 사람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실무 담당자를 이제 부리는데요. 그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단순히 보조하는 일에 그쳤다면, 어차피 이 사무는 내 사무니까요.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직권남용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 담당자가 여기서는 단순히 보조 역할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꺽쇠 2번을 가보면 그 실무 담당자에게서 그 직무 집행하는 기준과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그 담당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이 똑같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직무유기죄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출제가 여러 번 되었기 때문에 여기 하나 알아두시고 여기를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2번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2번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직권남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3번 가볼까요? 자, 법무부 감찰국장인 피고인, 이 검찰국장인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시켰냐면, 여기 인사과 인사 담당 검사 이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어떻게? 그 인사철에 부치 지정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 을을 다른 부치 지정으로, 다른 청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내용의 인사안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직권남용일까의 문제인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다시 전보시킨다는, 여기 다시 전보시킨다는 그 인사안이잖아요. 그쵸? 그 인사안 누가 작성합니까? 인사 담당 검사가 작성하는 것이죠. 그쵸? 이 사람이 담당자입니다. 담당자라고요. 그래서 자, 요 담당자에게 그가 본래 하는 그 본래의 일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보 인사는 당연히 이 사람의 본래 권한이라는 거야. 그쵸? 본래 권한이기 때문에 본래 권한을 하게 한 것만으로는, 그리고 이 다시 전보시킬지 말지는 이 사람의 재량이잖아. 재량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는 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부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면 꺽쇠 2번에 이 4줄짜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판례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서 개별적 판단 한다 했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따로 공부하시고 이거 따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시험은 꺽쇠 3번은 출제가 안 되었네요. 꺽쇠 2번이 워낙 출제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꺽쇠 2번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출제가 많이 되었죠. 자, 이 판례 볼게요. 직권남용에 있어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령상 보호,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될 이익이면 족한 것이고 그것이 사법인지 공법인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이 범죄 수사권도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에 속한다 보기 때문에 이것도 권리에 속한다고 봐요.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자, 그럼 올라가 봅니다. 상급 경찰관 갑은 자, 광수대를 운영할 권한을 남용해서
광수대의 수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광수대가 어떤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상급청에서 야, 그 수사 그만둬. 중단해. 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그 사건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사건을 스톱시켜야 되는데 이 중단이 그만해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점을 두는 것이지. 그럼 그 사건 버립니까? 어떻게 버릴 겁니까? 뭐 다 불태웁니까? 나중에 큰일 나요. 그쵸? 다 그러면 다 깜빵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급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중단해.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흐지부지 이제 처리해야 되니까 그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첩시킵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스탑시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사건을 딴 데로 옮기는 것은 그냥 부수 절차의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3번에서 수사를 중단시켰다, 딴 곳으로 이첩시켰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발생했을 때 우리 판례는 두 가지가 다 될 수도 있지만 이때는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중단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권리행사 방해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라고만 보았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되죠. 자, 번제의 기수시기인데 번제의 기수시기는 자, 결과 발생했을 때 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 권리행사 방해의 저해가 없다면 번제는 기수가 되지를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보죠. 자, 정보 담당 경찰관 갑은 증거 수집을 위해서 도청기를 마련해 놓았다가 회의가 개최가 되기 전에 미리 발각되었습니다. 제거됐죠. 그렇죠? 그러면 회의 열릴 시간이 5시 10분 늦어졌지만 결국 회의는 열렸습니다. 회의가 열렸어요. 그럼 회의가 지금 방해됐나요? 회의는 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제거됐기 때문에 현실 회의가 열린다라고 하는 권리행사 방해는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죄는 되진 않아요. 다만 주거침입만 될 뿐이다. 근데 지금은 주거침입도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바꿉니다. X. 요거 판례 변경된 거 아시죠?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걸 미처 못 바꿨네요. 무죄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어요. 근데 지금 무죄입니다. 가로 열고 무죄라 적으세요. 자, 그 다음도 판결이 좀 똑같아요. 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려면 구체화된 권리가 현실적으로 방해가 되었을 때 기수가 됩니다. 만약 결과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다면 본죄는 기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됐고 미수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올라가 볼게요. 자, 이건 사실관계도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쭉 읽어보세요. 자, 휴대폰 얘기 나와 있죠. 지금은 LG죠, LG. LG가 그래서 이제 019를 썼던 거예요. 선정이 되어서. 뭐 에버넷도 있었는데 에버넷은 탈락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LG하고 SK, KT 세 가지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 정통부 장관이란 사람이 지시합니다. 뭐라 지시하냐면 배점 방식을 바꿔라 라고 지시하는데 그 지시할 때가 뭐였냐면 평가 배점에 있어서 지금 에버넷이 이겼어. 에버넷이 이기는 상황이야. LG보다. 그래서 에버넷이 LG보다 0.38점 앞서 있었는데 정통부 장관이 야, 이거 배점 방식 바꿔. 계산법을 달리해. 라고 해서 계산법을 달리 적용하니까 오히려 반대 효과가 역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져 순위가. 그래서 LG가 앞서게 되죠. 그래서 LG가 선정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정통부 장관에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판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점수가 0.38점 앞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앞서 있었다 세무쳐봐요. 구체화된 권리가 아니라는 거야. 0.38점 앞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구체화된 권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구체화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화된 권리가 현실적으로 방해될 수도 없었다는 거야. 라는 결론입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앞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구체화된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 방식을 변경했다. 세모 쳐보시고 무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똑같아요. 구체화된 권리가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었을 때 기수가 된다. 다음 갑니다. 똑같죠? 그 다음도 똑같아요.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권리가 방해되었을 때 기수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문에 지금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을 때 또는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 요 사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랬을 때 쭉 내려와서 이것도 한번 나온 적 있네요.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지문도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 지문도 한번 받으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밑에 사인이었다. 일반 사인이었다면 그 사인에게 뭐뭐뭐뭐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이때는 직권남용이 됩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을 때가 되죠. 그쵸? 일단 끊어보세요. 공무원일 땐 어떨까? 사인이 아니라 공무원이었다면 그 다음 공공기관의 임직원이었다면 그때는 어떨까? 그때는 개별 판단이라는 겁니다. 사인은 무조건 직권남용이 돼요. 근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다릅니다.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개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밑에 공무원, 유관기관의 임직원일 때에는 여기 세모 쳐봐요. 임직원일 때에는 밑에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색깔을 칠할 텐데 여기를 빨간색으로 여기를 파란색으로 그리고 조건이 뭐다? 조건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조건입니다. 그 사례가 2번이야. 사례가 3번이에요. 3번. 자,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냐면 김기춘 실장이었죠. 박근혜 정부 때를 말합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 이른바 좌파를 지원하지 마 하는 거죠.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는 거야. 이 비서실장이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김기춘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되었던 사안이었는데 과연 그럴까의 문제입니다. 판례가 뭐라 하냐면 직권남용이 되려면 밑에 우리 판례는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일단 여기서 끊어보세요. 끊어보시면 자 지원 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해라. 또 지원 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해라 라고 했다면 그때는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되니까 제가 색깔 칠해놓은 거예요. 이건 되지만 밑에 단지 공무원에게 명단을 송부했다. 명단만을 보냈다는 거야. 좌파 명단 있지? 좌파 명단만을 보낸 것. 또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거. 요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단해라.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서 전달해라. 이러면 직권남용이 되지만 단순히 명단을 송부한 거,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볼 것이 뭐냐면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직권남용이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직권남용이 되는데 강요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판례도 저 강요죄가 하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